앞으로 한 2, 3년, 3, 4년 정도 범위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이제 중저가 배터리,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와 하이 망간 배터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한 3, 4, 5년 관점으로 봐야 할 영역은 전고체 배터리가 있겠습니다. LG, 삼성, SK가 사용하는 음극재 소재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배터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저가차량까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영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 요새 뭐니 해도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예. 네. 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가요? 너무 웃었습니다. 에코프로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런 말 나오거든요. 에코프로가 없어서 벼락거지가 됐다. 예. 그래서 이제 부의 척도는 에코프로가 있냐 없냐 뭐 이 정도로 나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방송 한번 했었지만 이게 진짜 포모를 유발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대중의 관심이 2차 전지로 다 쏠렸어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2차 전지 붐이 일었는데, 네. 우리 한번 좀 2차 전지 업종에 에코프로 말고도 또 제2, 제3의 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 분위기가 에코프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좀 안 좋은 이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럼요. 에코프로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냐? 저게 안 된다. 근데 이교도다. 저희가 물론 좋은 종목을 딱 꼭 집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을 공부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에코프로가 아니어도 많이 오르는 기업들 그리고 좋은 기업들 계속해서 기회는 나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산업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순환매라는 단어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에코프로 쪽이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에는 번갈아 가면서 오르겠지. 그런데 사실은 꼭 순환매가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주도주가 쭉 갈 수도 있어요. 주도주가 갈 수도 예. 있고요. 또는 주도주가 끊기고 못하는 게 꺾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일부 기업들은 아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다음 기업은 누가 될까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선은 숫자에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가치의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못 올랐던 기업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관점에서 좀 못 올랐던 기업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몇 개 기업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동박 기업들이요. 예. 일진 머티리얼스가 이제 롯데로 바뀌었고 그리고 SKC가 있겠는데요. 이 동박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부진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안 오르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 기업들이 쉽게 얘기하면 구리 호일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구리 호일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녀석이 원가의 대략 한 10% 이상을 차지한 녀석이 전기세, 전기료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기료가 너무 급등했다 보니까 이들 기업의 실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 이슈는 이제 해소 구간으로 들어갑니다만 그럼에도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동박이라는 녀석이 배터리 쪽에도 쓰이지만 PCB 기판을 만들 때 동박이 꼭 필요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PCB 산업의 가장 큰 수요가 스마트폰 쪽 이러한 전자산업 쪽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PCB가 부진하고 PCB가 부진하니까 동박이 함께 부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매출 비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아주 높진 않은 편인가 보네요. 예, 전기차 비중이 사실 높아지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였기 때문에 아직은 두 자릿수 초반대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모바일 업황, 전자기기 업황은 지금 점점 사이클의 저점을 지나면서 회복의 기미로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 시장이 지금 당장 사세요, 지금 당장 올라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숫자가 안 좋아서 계속해서 못 갔던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은 바로 전해질 기업들입니다. 전해질 좋죠. 전해질이 참 이쪽 사업도 골치가 아픈 게 원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을 가지고 탄산염? 있습니다. 예, 그쵸. LiPF6. 예. 그래서 이 LiPF6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적인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전액 업체로의 공급 단가가 함께 떨어져.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들 기업도 근래 실적이 좋지 못한데 그래서 계속해서 못 가는 기업들. 그래서 요즘에 후성이나 첨보 같은 기업들 말씀드리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안 좋더라도 앞으로 수치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이들 기업도 크게 뒷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업은 SKI 테크놀로지. 예. 분리막을 만드는 그쵸, 기업이죠. 분리막. 예. 근데 이 기업도 숫자가 안 좋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숫자가 안 좋은 이유는 조금 달라요. 원가 때문은 아니고요.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SK온 발화기 기업입니다. SK온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SK온이 최근에 이 배터리 판매가 부진해지니까 이 기업도 함께 부진했던 거예요. 근데 SKI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이 세계 1, 2위 자리를 다투면서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는 게 지금의 전략인데 이 전략이 이게 올해 말부터 성과가 확대가 되면 숫자가 좋아질 여지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분리막 회사가
그럼 SK온 말고 뭐 LG 엔솔이라던가 삼성 SD에 납품하는 분리마켓에서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해외 기업들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가장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일본 기업과 경쟁하면서 1,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숫자가 안 좋아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좋아지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이들 기업의 숫자가 좋아지는 과정에선 정말 어마무시한 관심을 받았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역에선 밸류에이션이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못 가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알박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박이요? 알루미늄 박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내부는 양극 있고 음극이 있죠. 동박은 음극에 쓰이고 알루미늄 박은 양극에 쓰입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 박은 사실 기술적으로 발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알루미늄 호일을 더 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꽉꽉 눌러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발전이 없다 보니까 오직 물량 승부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성이 그냥 배터리 판매량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무언가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밸류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알박 기업들도 사실 동방 못지않게 이 성장의 속도가 가파른데 항상 관심을 못 받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나요? DI 동일이 있겠고요. 삼화 알루미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업은 신흥 SEC 같이 좀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이 알루미늄 박 업체들과 비슷하게 얘는 그냥 단순 부품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 밸류가 낮은 영역에 속했는데 이들 기업이 사실은 과거에 밸류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근데 지금은 낮은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도 밸류 관점에서는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극재는 많이 올랐나요?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양극과 음극을 함께 하기 때문에 좀 평가가 애매하고요. 다른 음극재, 뭐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사실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꽤나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배터리 쪽에서 계속해서 막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고 또 소재 개발이 막 이루어지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새로 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쪽이 빠르게 변화가 있다던데 이쪽은 누가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비교적 단기적인 영역에서 앞으로 1, 2년 정도 영역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일단 음극재, 말씀하신 실리콘 음극재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2, 3년, 3, 4년 정도 범위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이제 중저가 배터리,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와 하이 망간 배터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4, 5년 관점으로 봐야 할 영역은 전고체 배터리가 있겠습니다. 이 음극재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안타깝게도 LG, 삼성, SK가 사용하는 음극재 소재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달라요. LG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라는 원소가 산소랑 손을 잡고 있는 산화 실리콘 음극재를 쓰고 있고요. 삼성과 SK 같은 경우는 실리콘과 탄소가 손을 잡고 있는 그래서 좀 다른 종류를 씁니다. 근데 이 LG 같은 경우는 대주 전자재료와 함께 손을 잡아오면서 이 산화 실리콘 계열의 음극재를 꾸준히 확대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주 전자재료가 LG 쪽으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 실리콘과 탄소가 손을 잡은 삼성과 SK 쪽의 이 음극재는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현저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중국산을 쓰고 있고요. 중국산 100%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SK는 미국과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미국 기업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산 재료를 좀 떼야 되니까 맞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발등이 불 떨어진 거네요. 그래서 이 한솔 케미칼이랑 함께 손을 잡고 개발해 온 것인데 그런데 한솔 케미칼이요 음극재 실적이 왜 안 나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직은 이 한솔 케미칼의 제품이 중국산보다 떨어지는 문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얘가 아주 미세한 분말 가루예요. 분말의 사이즈가 아직은 너무 커서 배터리에 쓰지 못하고 있는 단계. 2년 뒤에 상용화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인 1, 2년쯤 우리가 지켜봐야 할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SK는 SKC를 통해서도 그리고 SK 머티리얼스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SK 머티리얼스가 앞서 있는데 안타깝게도 비상장사죠. 원래 OCI 머티리얼즈였는데 맞습니다. 이걸 SK가 사서 비상장화했어요. 또 맞습니다. 지주사랑 들어가는 바람에 맞습니다.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뭘 봤기 때문에 이게 저는 합병했다 보거든요. 그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지금 음극재 쪽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거지. 캡 앞으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 매출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음극재 다음으로 기존의 중국 업체들이 주력하던 인산철 배터리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치고 들어갈 하이망간 배터리가 대표적인데요. 자동차를 가만히 보시면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 가격이 대략 얼마쯤 되나요? 뭐 보통 한 4, 5천 이상. 그렇죠. 그 정도 줘야죠. 싼 거 사도. 그렇죠. 싼 거 사도.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차량 중에 뭐 아반떼, 모닝은 아직 전기차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저렴한 영역까지는. 왜 그런가 하면 배터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저가 차량까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영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들 영역이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산철의 비중이 60%대까지 높아질 것. 그리고 현대차가 올해부터 인산철 배터리를 도입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가 차량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쓰는, 고사양 배터리를 쓰는 방향으로 가지만 저가 차량은 인산철 같은 저가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LG가 먼저 우리 또 중국이랑 똑같이 저가로 가겠다 인산철을 한 것이고요. 삼성 SDI는 야 우리 저가는 하겠다 하지만 중간 가격대는 가야겠다. 모닝은 못 가도 소나타는 가야겠다 해서 하이 망간이라는 배터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올해 와서 뒤바뀌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인산철 가야겠다.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폴리실리콘 전쟁이 났었어요. 예전에 뭐 박막형과 이 결정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중국이 가격 단가 싸움을 내리면서 저렴한 폴리실리콘으로 대중화가 돼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를 더 쓰자가 돼버렸었어가지고 효율 좋고 비싼 거보다는 싸고 양 많이 그 시장이 넘어가게 됐었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니켈이 가격이 낮아지면서 10년쯤 뒤에는 하이니켈이 완전히 평정하게 될 겁니다. 그 전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저가 시장을 인산철과 하이망간이 잡아갈 수밖에 없다. 인산철 배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추울 때 방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는데 강원도 놀러 갔더니 차가 멈추는 거죠. 캐나다 가서는 안 팔리겠네. 그래서 이 안에 특수 전해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특수 전해질이 바로 이 첨보라는 기업이 공급하는 F 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보라는 기업의 주력 제품이고 중국산 배터리가 계속 인산철 중심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F 전해질 수요가 공격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돼서 이 F 전해질의 캐파 증설을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기존에는 중국향이다 보니까 중국 의존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와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캐파 확대 이슈가 있을 때나 아니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잘 나갈 때 한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IRA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바뀌었네요.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LiPF 시리즈 가격 이슈가 있어서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실질적이 부진해지면서 요즘에 주가가 부진합니다. 오를 때는 잘 오르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오른다고 이렇게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이러한 트렌드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좀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도 정리해주고 나니까 그래도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포모 증후군이 왔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에코프로 BM이 언제까지 오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들 기업이 만약에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하락이 크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다른 2차전지 기업들도 우리 못 갔는데 그럼에도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업종 전체. 오늘 아침에 그런 모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낮에 종가로는 다 괜찮아졌지만 아침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살짝 흔들리니까 나머지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니까 더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2차전지 기업들을 에코프로 다음으로 당장 오를 거야 추격 매수하자 요 관점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석해보자, 좀 공부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반도체랑 2차전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황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